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가상자산 시황 분석 및 뉴스를 전달하는 블록체인입니다. 먼저 주요 시황 단신입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2%대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2.05% 하락하고 S&P 500 지수가 2.56%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61%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증시 블록체인 테마는 0.92% 하락했습니다. 1월 탈중앙거래소 덱스 거래량이 504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덱스 월간 거래량은 266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한 바 있습니다. 그중 유니스왑의 1월 거래량은 217억 달러로 전체의 43.23%를 차지합니다. 레버리지 이자 농사 플랫폼 알파호모라 거래량이 최신 기준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1개월간 약 9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데일리 활성화 주소 수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난 24시간의 주요 코인 마켓 시황 정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3.38% 하락한 3890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은 3.77% 하락한 1265달러입니다. 리플은 4.32% 하락한 0.2531달러입니다. 에이다는 4.4% 하락한 0.3214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8% 하락한 382달러입니다. 주요 메이저 코인과 알트코인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이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최근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 CE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SEC의 임무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비트코인 ETF 승인 지연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지정된 트러스트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공개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차기 SEC 위원장으로 지명된 게리 갠슬러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언급하며 게리 갠슬러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트코인 ETF가 12개월 내에 승인되면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 프리미엄이 급락할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나다 투자관리사 라인포인트 파트너스가 토론토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트러스트 주식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라인포인트는 비트코인 트러스트 관련 2.3억 캐나다 달러, 한화 약 1,999억 원 규모의 IPO를 완료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라인포인트는 10달러 가격으로 세 종류의 각기 다른 클래스, 총 1,799만 개를 발행할 것이라며 그중 700만 개 이상은 토론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그레이스케일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표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를 새로운 투자자에게 노출시키는 것이다며 미국 내 트러스트 주식 판매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인포인트는 현재 약 70억 캐나다 달러, 한화 약 6조 원 규모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이 확장 도구 관련 개발 리소스 제공을 위해 이더리움 재단과 협업한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파트너십을 통해 레딧의 레이어2 확장 도구 개발을 촉진시키거나 혹은 프로젝트를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 생산 단계로 푸시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디어는 레딧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위한 확장 도구 구축을 목표로 이더리움 생태계 내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며 다만 해당 시스템을 기타 커뮤니티로 확장하거나 혹은 링커비 플랫폼에서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옮길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7일 로이터 통신이 국제결제은행 BIS가 55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전체의 20%가 단기 혹은 중기적으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체의 86%가 현재 디지털 화폐의 장단점을 연구하고 있으며 일부 중앙은행의 경우 실현 가능한 디자인을 테스트 중입니다. 또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의 CBDC 발행 가능성이 주요 경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중앙은행의 4분의 1은 CBDC 발행 권한이 없으며 전체의 약 60%는 어떤 유형의 디지털 통화된 단기 혹은 중기적으로 발행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중앙은행이 CBDC 관련 개념적 연구에서 실제 실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CBDC 개발이 더욱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면 미국계 유명 로펌 호건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미국 SEC와 리플의 소송이 어떻게 끝나든 리플에 대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최악의 경우 리플이 문을 닫고 XRP 가격이 0을 수렴하는 시나리오도 상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다. 왜냐하면 리플은 기술 회사이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양사가 타협점을 찾으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SEC는 아마도 2013년에서 2014 혹은 2015년까지 리플 사업에 대해 징벌적 벌금 조치를 내리고 에스크로 XRP 판매에 대한 일부 제재를 가할 것이다. 만약 이번 소송이 리플에 유리하게 끝난다면 XRP 가격은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최소 2~3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1월 28일 블록체인을 마칩니다.